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냐. 자기 여자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상남자의 도리다.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네. 저런 취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홍 시장이 저런 취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한 구애가 네. 금도를 넘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다 못해 네. 여러 가지 비호를 하고 한동훈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을 두둔하고 네. 뭐 총리 천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입했다고 네. 여러 가지 뭐 확인된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정말로 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네. 상남자의 도리를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조바심을 대권 조바심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임기 3년을 앞둔 대통령을 그것도 잘못하고 있고 뭔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호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게 너무 공분을 자아내는 소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네. 모두를 버리고 대통령을 택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차기 대선에서 본인을 밀어달라는 신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네. 윤심을 얻는다 한들 민심이 다 나갈 텐데 대통령 되겠어요?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구시장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대구광역시에 몇 명이나 사나 230만 명이 살고 있다는데 230만 명 가운데 이 여성들이 얼마나 불쾌한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전근대 시대적인 발언이에요. 무슨 아니 자기 여자가 여기서 왜 여성이 무슨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관점 자체가 동의를 도대체가 할 수가 없고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되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상남자다 말이 돼 아니면 목이 메이셨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가. 네, 굉장히 부적절한 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자기의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게 지키고 싶으시면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주변 사람을 지키든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무슨 조언을 조폭 깡패들이나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오늘 아침에 그 김종배 시선 집중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아니 그러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찌질남이었냐? 찌질남이어서 다 저 구속시키고 형, 네. 자식 이런 사람들 다 구속시킨 거냐?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주 명쾌하게 아니, 정리를 더군다나 하던데. 본인 자체가 자기 규정자체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라는 그러니까요. 점을 뭔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런 표상으로서 본인을 피하라면서 예. 이런 그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사안이겠죠. 예. 네.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예? 얼마나 지금 문화적으로 품격이 높고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어디서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또 막 또 기자들이 기사를 써줘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더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분. 네. 예, 이런 사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세기 대통령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국민의힘 뭐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님. 네. 조언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쾌하다. 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선거법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그리고 그 타겟은 야당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정치권 사정의 발견. 예. 근데 통상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 검경에서 선거법 수사를 하긴 합니다. 네. 특히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법상에 좀 미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는 초선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실무에 능숙하지 못해서 네.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최재형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등록되지 않은 마이크 썼다라고 해가지고 기소돼서 벌금형을 100만 원 이하로 받은 바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건들의 이제 법적 미비 혹은 이제 법이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통상 있는 수사이긴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어디로까지 펼쳐질지에 대해서 사실 좀 봐야 되는 지점들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예,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던 이야기는 이제 이번 선거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선거 끝나고 야당만을 향해서가 아니라 여당에서도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럼으로써 재보궐 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검찰과 관계가 가까운 대통령, 정부라고 하는 인식들이 크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서는 출판기념회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라라고 하든지 혹은 하지 마라 이런 권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21일. 네. 네. D- 며칠이에요? 디마이너스 6일입니다. 딱 다음 화요일이니까요. 예. 네. 그러면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도 이제 이미 거부권을 사실상 시사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자회견에서. 그 최상병의 죽음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이 바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이제 반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화돼 있고 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상황만 남은 건데 네. 지금 이미 지금 국민의힘 동태를 보면 네. 표 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3일부터 28일까지 네. 해외 출장이 예정된 의원실 같은 경우에 의견을 달라라는 얘기가 네. 당의 이런 국민의힘 권내 알림을 통해서 나간 상황이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낙천낙선한 의원이 55명에 달합니다. 그 무슨 숫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재적 의원 전체가 출석한다는 가정하에서 네. 3분의 2 이상 동인데 지금 야권이 부족한 표를 채우려면은 18명 이상이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낙천낙선 쉽게 얘기해서 다음에 22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네. 55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분의 18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30% 좀 넘는 수준만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결국 남은 기간에 언론 보도가 지금도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표적 보도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 여망과 결합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표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세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낙천, 낙선, 불출마 여당원 58명. 58명. 네. 불출마까지 이제 합쳐서 불출마까지 가는데 합쳐서, 네. 그러니까 결국 모수가 중요하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불출마가 아니라 불출석함으로써 사실상 네. 이게 넘어갈 수 있게 할 효과를 그렇죠.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단속에 들어갔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사실 야당도 똑같습니다. 모수가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생김으로써 이게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굉장히 숙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최상병 특검법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네. 이게 야당 의원이지만 출석 안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낙선, 낙천, 불출마 등으로 예. 속이 상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분들도 단속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열심히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예. 천하람 당선자가 저희 방송 나와서 본인도 전화를 심지어 22대 국회의원인데도 네.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얼마나 좀 효과를 발휘할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우선 출석 좀 해달라인 예.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공공기관장 빈자리가 90개다. 그래서 여기 시그널인가요? 낙천 낙선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리고 연봉을 쭉 뽑아봤더니 한국투자공사가 3억 8천. 국립암센터가 3억 6천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9천만 원 이런 정도까지 쫙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나갈 사람들 이름 써내라는 게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구였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 표 단속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당근을 이렇게 선사하는 거 아니야? 당신들 여기 갈 수 있어. 그리고 이미 이제 개각설이 나오면서 아무개는 어느 장관에 간다더라라는 소문이 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을 탐하느냐 아니면 정말
박정훈 대령이 그 최혜병 시신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거잖아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의를 따를 건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네. 우선 출석하고 네.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 왜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뭐 말로는 뭐 민심과 국민을 표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아니니까. 네, 참. 그리고 야당 의원의 출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당 부분을 의원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 예, 지난번에 보니까 조홍천 누구죠? 갑자기 이원욱 의원. 이원욱 네. 의원. 네. 그 양반 안 나왔던데 이번에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